자, 선독보 문제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전개식에서 상수항은 얘네들만 곱하면 되죠. 12가 됩니다. 자, 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다항식에서 x 플러스 2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여라. 자, 이 부분은 x 플러스 2 제곱의 배수죠. 그러니까 얘가 나머지가 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3만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계산해주면 4가 나와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볼게요. 3번 문제에서 요 식은 이제는 조금 외우는 게 좋겠죠. 얘는 세제곱했을 때 1이 되는 식의 한 근이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의 한 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얘를 갖다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1 플러스 1로 바꾸게 되면 이 부분이 0이니까 이 값은 1이 되겠네요.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볼게요. 2차 식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도록, 그럼 같다라고 둔 다음에 판별식 써주면 되겠죠. 전부 다 왼쪽으로 넘겨주고 여기서 4분의 d를 써주게 되면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4가 0이 돼서 k로 가능한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5번 문제 볼게요.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치환을 해줘도 되고 보인다고 하면 굳이 치환하지 않더라도 그냥 이렇게 인수분해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2 x제곱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2는 0. 여기서 실근 나오고 여기서 허근 나오겠죠. 그럼 허근은 제곱한 게 마이너스 2니까 허근은 뿔마 루트 2i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알파를 루트 2i라고 두고 베타를 마이너스 루트 2i라고 두고 갖다 대입만 해주면 되겠죠. 근데 알파랑 베타가 지금 서로 켤레 관계죠. 그래서 알파 반은 베타가 되고 베타 반은 알파가 되기 때문에 얘는 베타로 고쳐주고 알파로 고쳐주게 되면 이 부분은 알파 2개, 베타 2개이고 다시 말해서 알파 베타의 전체 제곱으로 표현됩니다. 얘네 둘을 곱하게 되면 2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의 전체 제곱이니까 4가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6번 문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립방정식에서 밑에 있는 것부터 인수분해를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2x-y 그 다음에 x 플러스 2y는 0 이렇게 나오게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2x는 y 여기서 x는 마이너스 2y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자, 얘를 갖다 이렇게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4x제곱은 5가 돼서 x제곱은 1이 되겠죠. 그래서 x는 1 또는 마이너스 1. 만약에 x가 1이면 y는 2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x가 마이너스 1이면 y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를 갖다 집어넣게 되면 4y제곱 플러스 y제곱은 5가 돼서 이번에는 y제곱이 1이 되겠네요. y가 1이면 x는 마이너스 2 y가 마이너스 1이면 x는 2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중에서 두 분의 합 중에 가장 작은 거 찾아라 라고 나와 있죠. 얘네들을 더해야 가장 작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페이지 넘어가서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주어진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일 때 얘를 구하여라. 얘는 곱셈 공식 써주게 되면 전체 3승했다가 3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를 빼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랑 얘를 구해야 되는데 주어진 2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해서 두분의 합은 마이너스 4 두분의 곱은 마이너스 1 대입만 해주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64 플러스 3에다가 마이너스 4 곱해서 마이너스 64 빼기 12가 돼서 마이너스 76 이렇게 되겠네요.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8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세자연수 ABC에 대해서 등식이 성립할 때 자, 얘를 인수분해 해줄 건데 B 빼기 C라는 공통인수가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B 빼기 C로 다 한번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제곱 BC 플러스 C제곱 얘 같은 경우는 B 빼기 C로 묶게 되면 A에다가 B 플러스 C 묶이게 되고 얘는 BC로 묶으면 B 빼기 C 이렇게 묶이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로 전체를 한번 묶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B제곱 플러스 BC 플러스 C제곱 A에다가 B 플러스 C 그 다음에 BC가 이렇게 묶이게 되고 여기서 BC를 갖다 얘한테 주게 되면 EBC가 되겠죠. 이 부분이 EBC. 그럼 얘가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이 되면서 공통인수가 또 생기죠. 그래서 B 플러스 C로 한 번 더 묶는 거예요. 한 번 더 묶어주면 여기서 B 플러스 C 하나 묶이고 A 묶이고 얘가 323. 근데 이 323이라는 숫자가 17 곱하기 19가 되거든요. 그래서
17이랑 19를 얘네들한테 하나씩 나눠주면 되는 거죠. A, B, C가 전부 다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얘네들도 다 자연수가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가장 큰 숫자는 얘죠. 얘가 19. 두 번째로 큰 숫자 얘는 17. 세 번째로 큰 숫자 얘는 1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을 먼저 연립해 볼게요. 얘네들을 더해주게 되면 2B가 18이 돼서 B는 9. 그럼 B 대신에 9 갖다 집어넣게 되면 C는 8. 그다음에 얘네들을 여기에 집어넣게 되면 A는 2가 나오겠죠. 그래서 A, B, C가 이렇게 구해지는 겁니다. 자, 그럼 각각을 제곱해서 더해주게 되면 A제곱, 그 다음에 B제곱, 그 다음에 C제곱 더해주게 되면 얘네들 더해서 85니까 149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9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2인 3차식 px에 대해서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3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똑같다라고 했죠. 그럼 는 k라고 한번 더 볼게요. 그럼 px 같은 경우에 지금 마이너스 2가 최고차항이고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넣었을 때 함수값이 모두 다 k로 똑같다 식을 이렇게 세워줄 수 있겠죠. 얘를 갖다가 x-3으로 나눠 떨어진다라고 했으니까 p3이 0이라는 뜻이죠. 그럼 x 대신에 3 갖다 집어넣게 되면 자, 요런 식이 나오게 되고 얘가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k로 가능한 값은 48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구하고자 하는 것은 px를 x로 나눴을 때 나머지니까 p0을 구하라는 뜻인 거죠. 그럼 x 대신에 0을 한번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돼서 12 플러스 k가 48이었기 때문에 두 개 더해주면 60이 됩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그럼 위로 넘어가서 1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계수와 상수항이 모두 정수인 3차식 px가 있는데 방정식 px는 0의 모든 근의 곱을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죠. 조건 가에서 fx는 일단 x-2를 인수로 갖는다 라고 되어 있고 뒤에 더 있겠죠. 자, 나 조건을 보니까 이 방정식의 한 근이 루트 3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렇다면 fx의 근은 뭐가 될까요? 이거의 근이 루트 3이라는 뜻은 x 대신에 얘를 대입했을 때 0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0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럼 얘 입장에서 보면 x 대신에 뭘 대입해야 얘가 나올까요? x 대신에 2루트 3 빼기 1을 대입해 줘야 이런 식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해는 2루트 3 빼기 1이 되는 거예요. 이 방정식의 해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문제 맨 처음에서 계수랑 상수가 모두 정수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근이면 다른 한 근은 켤레이기 때문에 무조건 얘가 다른 한 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네들을 두 근으로 갖는 2차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두 개를 더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2가 나오고 두 개를 곱해주게 되면 1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1이 나오죠. 최고차항 계수 대충 1이라고 두고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2니까 2x 들어가고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11이니까 뒤에 11 들어가겠죠. 그래서 fx는 얘도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얘가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fx를 완성시켜주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1이 곱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최고차항 계수를 안 알려줬기 때문에 최고차항 계수도 p로 이렇게 두긴 해야 돼요. 자, 그럼 p 앞에 빼고 나서 전개를 해주게 되면 이런 식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p까지도 전개해주면 px 3승 마이너스 15p 플러스 22p 근과 계수 관계 써주면 됩니다. 최근의 곱은 마이너스 예분의 얘가 되죠.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22, 2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1번 문제에서는 이거의 해 중 하나가 얘를 만족시킨다라고 했죠. 그러면 그냥 얘랑 얘를 연립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x 대신에 y 대신에 얘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전개가 되겠죠. 자,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14x 요거 넘기게 되면 마이너스 120 2로 나눠주면 이렇게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인수분해를 해주면 5랑 12 마이너스 주면 돼서 x가 마이너스 5랑 1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5도 해 중 하나가 될 수 있고 12도 해 중 하나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식의 해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5일 때, 해 중에 하나가 12일 때의 a를 구해주면 됩니다. 얘한테 마이너스 5를 집어넣은 값과 얘한테 마이너스 5를 집어넣은 값이 똑같아야 되겠죠. 근데 집어넣기 전에 y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얘 오른쪽으로 넘겨주고 얘 왼쪽으로 넘겨준 다음에
a로 나눠주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얘한테 마이너스 5를 집어넣어주면 이런 식이 나오게 돼서 a는 6분의 1 요거 하나 나오게 됩니다. 자, 이번엔 x 대신에 12 넣어볼게요. 12를 넣으면 얘가 5, 여기다 12를 넣으면 a에 a분의 15, 그래서 a는 3, a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두 개를 곱해주게 되면 2분의 1 나오겠죠.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그럼 페이지 넘어가서 1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주어진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죠. 얘를 인수분해해주면 x-1, x 그 다음에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자, 얘가 마이너스 1이냐라고 했는데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은 0이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죠. 알파, 베타, 감마 중에서 누가 이거의 해고 누가 이거의 해인지를 몰라요. 그쵸? 그래서 항상 이거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베타가 이거의 해가 되면 베타가 1이 되는 거니까 그때는 만족시키지 않겠죠. 그래서 이건 틀린 말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니은을 볼게요. 자, 니은 같은 경우에는 뭐 알파, 베타, 감마를 직접 구해서 대입해도 되고, 뭐 그 다음에 근과 계수 관계를 써서 곱셈 공식 써도 되고 해도 되는데, 요게 제일 간단할 것 같아요. 얘를 갖다 인수분해 해주면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 이런 식이 나오게 되죠. 이 상태에서 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이 상태에서 이거 마이너스 앞으로 빼고 마이너스 앞으로 빼고 마이너스 앞으로 빼면 마이너스가 3개 빠진 거니까 이런 식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는 뭐냐? 그냥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거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요 식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갖다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2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도 한번 볼게요. 알파, 베타, 감마 중에서 셋 중에 하나는 1일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는 이거의 해겠죠. 그래서 일단 그냥 알파를 1이라고 둬볼게요. 그럼 얘네들을 전부 다 1로 바꾸게 되면 나머지들만 조금 계산을 해주게 되면 되는 거예요. 얘네들끼리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 세 개를 묶어주게 되면 베타 제곱으로 묶어주게 되면 1 플러스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베타랑 감마를 이거의 해로 보자고 했죠.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3개 더하면 빵. 같은 이유로 감마들끼리 더하면 빵. 얘네들이 다 빵으로 날아가고 아까 구해놨던 이거 1 3개만 더해져서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13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주어진 2차 방정식에서 두근이 정수이다. 자, 두근이 정수일 때는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부정방정식이거든요. 그래서 부정방정식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2차 방정식에서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둘 건데 알파도 정수고 베타도 정수인 상태죠. 그러면은 두근의 합은 이렇게,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여기서 연립을 해줄 건데 부정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m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위에 있는 식에다가 5를 한번 곱해서 써볼게요. 그런 다음에 윗줄에서 아랫줄을 빼면 됩니다. 그럼 m이 사라지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줄 건데 얘를 조금 억지로 인수분해 하듯이 식을 좀 바꿔줘야 돼요. 자, 알파, 베타를 만들기 위해서는 알파랑 베타가 곱해져서 만들어진 거고 마이너스 5알파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곱해져서 마이너스 5알파가 만들어진 거죠. 여기 마이너스 5가 있어야 돼요. 같은 이유로 얘네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곱해져서 나온 거니까 마이너스 5가 이렇게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돼버리면 얘네들 곱해지면서 25가 그냥 생겨버리죠. 그래서 25를 한번 빼줍니다. 얘가 8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알파 빼기 5에다가 베타 빼기 5를 곱한 게 33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거 가지고 부정방정식을 풀어주면 됩니다. 그럼 가능한 게 1, 33, 3, 1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는 거죠. 얘네들 순서 바꿔도 되긴 하는데 순서 바꿔봤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m은 어차피 알파, 베타 두 개 더하는 거기 때문에 변함이 없겠죠. 그래서 순서는 굳이 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능한 알파는 6, 그 다음에 베타는 38. 여기서 가능한 것은 8과 16. 여기서는 4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7. 여기서는 2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이 상태로 얘네들을 다 여기다 갖다 집어서 넣어주면 됩니다. 자, 두 개를 더해주면 44. 그게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 그럼 여기서 m은 마이너스 45. 갖다 넣어주면 두 개 더해서 24. 그게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 그래서 m은 마이너스 25. 이거 넣어주면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 여기서 m은 22. 이거 넣어주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 여기서 m은 3.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가능한 m 중에 가장 작은 값은 마이너스 45가 되겠네요.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위로 올라가서 14번 문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14번 문제는 x값이랑 y값을 정확하게 숫자로 알려줬기 때문에 두 개의 식을 직접 쓰지 않아도 하나만 쓰더라도 a와 b가 나오게 됩니다. 자, 얘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해줄 거냐면 양변을 x 4승분의 1을 곱해줍니다. 양변에. 그럼 좌변이 ax가 되고 다음 b가 되고 x 4승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얘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x제곱은 주어진 식을 제곱하면 4분의 4 마이너스 2 루트 3. 그래서 2분의 2 마이너스 루트 3 되겠죠. 그럼 4제곱은 다시 한번 제곱해주면 되니까 자, 이렇게 되겠네요. 이 상태에서 역수를 취해주게 되면 x 4승분의 1은 7 빼기 4 루트 3분의 4. 그 다음에 유리화를 해주게 되면 분모는 1이 되죠. 분모는 1이 되고 분자는 28 플러스 16 루트 3.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 상태로 x도 여기다 한번 대입해 볼게요. 자, 그럼 a에다가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b는 오른쪽은 28 플러스 16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고 왼쪽을 다시 전개하면 2분의 1 a 플러스 b 마이너스 2분의 1 루트 3 a는 28 플러스 16 루트 3.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a랑 b가 지금 두 개지만 모두 정수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개수 비교만 해주면 됩니다. 얘랑 얘가 똑같아야 돼서 a는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32 갖다 넣으면 마이너스 16 플러스 b가 28이 돼야 돼서 b는 4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게 되면 12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럼 밑으로 넘어가서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는 이 오른쪽에 있는 애들을 다 한 문자로 바꿔줘야 되겠죠. 얘네들을 전부 다 알파로 바꿔볼게요. 자, 근각계수 관계에 의해서 두분의 곱은 4가 되니까 베타분의 1은 4분의 알파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갖다 넣어볼게요. 그럼 P알파는 4분의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제곱이 너무 복잡해서 얘도 조금 간단하게 이거의 한근이 알파니까 알파 집어넣으면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플러스 4는 0이 되고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4분의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4. 얘를 정리해도 똑같은 식이 나오겠죠. P베타는 4분의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Px는 4분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이거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볼 수 있죠. 왼쪽으로 넘겨주면 Px 플러스 4분의 x 플러스 4는 0 이거의 두근이 이제 알파 베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에 관한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얘는 지금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갖고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식이죠. 걔가 얘죠. 얘랑 똑같은 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만 다시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겨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px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 4만 대입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계산해주면 26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페이지 넘어가서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2차 방정식의 한 허근을 갖는데 이 허근의 3승이 실수가 되도록 이라고 했어요. 자, 허근의 3승의 실수가 되려면 1차항의 개수의 제곱이 상수항과 똑같아야 되겠죠. 다시 한번 쓰면 이거의 전체 제곱이 상수항과 똑같아야 돼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는 제가 자세히 설명한 영상이 있으니까 지금 우측 상단에 보이는 영상 한번 참고해 주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고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전개해주면 p제곱 마이너스 4pq 그 다음에 4q제곱이 되고 p제곱 마이너스 q 플러스 3 이렇게 되죠. 그럼 p 날라가고 q 전부 다 오른쪽으로 보내게 되면 이런 식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q로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p와 q가 정수니까 부정방정식을 풀어주면 되겠죠. 얘가 1이면 3, 3이면 1,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1. 자, 그럼 여기서 q가 만약에 1이면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4p 플러스 4 플러스 1은 3이 되겠네요. 자, 그럼 마이너스 4p는 마이너스 2가 돼서 p가 정수가 아니죠. 탈락. q가 만약에 3이면 마이너스 4p 플러스 12 플러스 1이 1. 그러면은 p는 3. 정수니까 얘는 괜찮죠.
다음에 q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4p,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 마이너스 3. 계산해보면 p는 0 나오죠. 얘도 괜찮고. 마지막으로 q가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4p 마이너스 12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4p는 넘기면 10이 돼서 또 정수 안 나오죠. 그래서 가능한 게 이 두 쌍이 되는 겁니다. 자, 구하고자 하는 것은 pq의 순서쌍을 mn이라고 했을 때 두 제곱의 합이죠. 그러니까 p제곱 플러스 q제곱의 합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경우 이때는 9 플러스 9가 되니까 18이고, 그 다음 이때는 0 플러스 1이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면 19가 되겠네요.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에서는 4차 방정식의 네 근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얘를 인수분해를 해봐야 돼요. 어떤 근을 갖는지 보기 위해서는. 자, 얘는 지금 보기차식이죠. x제곱과 x4승을 가지고 있는 보기차식이기 때문에 보기차식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제곱 빼기 제곱을 만들어서 합차 공식을 쓰는 방법이에요. 자, 얘를 제곱 빼기 제곱을 만들기 위해서는 뒤에가 플러스 4니까 앞에 4x제곱을 이렇게 갖다 놔야 돼요. 그래야 이거 자체로 완전 제곱식이 되겠죠. 식의 변화가 생기면 안 되니까 뒤에다가 3a 마이너스 1 x제곱을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앞에 있는 부분은 x제곱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이고 뒤에 부분은 루트 3a 마이너스 1 x의 전체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합차 공식을 쓰게 되면 이런 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근 자체가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했는데 크기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얘네들이 누구의 근인지만 좀 잘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면 이 2차식과 이 2차식은 지금 어떤 특징이 있죠? 1차항의 부호만 다르죠.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2차 함수를 만약에 그린다고 치면 일단 상수항이 양수니까 y절편이 양수고, 그 다음에 1차항이 양수니까 대칭축은 왼쪽에 있겠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반대로 얘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마찬가지로 y절편이 2고 대칭축은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그려지죠.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순서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베타는 이거의 해, 감마는 이거의 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베타는 얘의 해 중에서 더 큰 거, 감마는 얘의 해 중에서 더 작은 거를 말하는 거겠죠. 자, 근데 보면은 이 두 함수가 대칭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베타랑 감마는 절대값 자체가 똑같죠. 이 식에서 베타랑 감마는 절대값이 똑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베타가 마이너스 1이고 감마가 1이어야 됩니다.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1이어야 돼요. 아, 그러면 감마는 지금 이 왼쪽에 있는 식의 해인데 감마가 1이네. 1을 대입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 대입해주게 되면 이렇게. 그래서 루트 3a-1이 3이 돼서 양변 제곱해주면 a는 3분의 10 이렇게 나오는 거죠. 상수 a의 값이 k이다. k에다 27을 곱해라. 3분의 10에다 27을 곱해주게 되면 90이라는 답이 나오겠네요.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위로 올라가서 1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두 다항식 fx와 gx가 있는데 fx의 최고차항 계수와 gx의 최고차항 계수의 곱은 음수다. 부호가 반대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나조건에서 fx를 x제곱 마이너스 gx로 나눴을 때 몫이 x 빼기 5, 그 다음에 나머지는 gx제곱 빼기 x제곱이라고 나와있죠. 자, 얘로 나눴고 얘가 나머지예요. 그러면은 얘의 차수가 더 작아야겠죠. 얘보다. 여기서 gx가 몇 차인지를 찾을 수 있어요. 만약에 gx가 1차라고 생각하면 얘는 2차가 되겠죠. 그럼 얘는 2차 빼기 2차가 되죠. 근데 얘의 차수가 더 낮아야 되기 때문에 2차 빼기 2차를 하면서 2차가 사라져서 얘가 1차가 돼야 돼요. 그래야 나머지가 될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만약에 gx가 2차라고 하면 얘는 2차 빼기 2차니까 뭐 2차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얘는 4차 빼기 2차여서 무조건 얘의 차수가 더 크게 되죠. 그래서 얘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2차부터는 다 안 돼요. 같은 이유로. 그래서 가능한 게 gx가 무조건 1차가 돼야 돼요. 자, gx가 1차가 되면서 뒤에 있는 나머지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얘가 1차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gx제곱이랑 빼기 x제곱을 했을 때 x제곱이 사라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gx는 최고차항 계수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경우 모두 다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요 경우를
갖다 대입해 주게 되면 여기에다 집어넣게 되면 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아까 가조건에서 fx랑 gx는 최고차항 계수의 부호가 다르다고 했죠. 얘는 최고차항이 x3승이니까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예요. 근데 gx도 양수죠.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식을 한번 다시 세워볼게요. 자 그럼 얘를 갖다가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러면 fx 최고차항 계수는 1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부호 반대가 되겠네요. 그래서 fx가 얘다, gx는 얘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조건을 한번 볼게요. 다조건을 보면 fx는 gx로 나눠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죠. 얘로 나눠 떨어져야 되니까 b를 대입했을 때 0이 돼야 되겠죠. b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b3승 마이너스 5b제곱 뒤에 하나 더 있으니까 마이너스 6b제곱. 그래서 b제곱으로 묶어주면 b로 가능한 숫자는 0 또는 6이 되겠죠. 자, 이 중에서 F0이 0보다 크다. 이 조건 만족시키는 거 찾아주면 됩니다. 자, F0은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되니까 0 대입해보면 5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얘가 0보다 크게 되려면 b가 6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b에다 6만 대입해주게 되면 fx가 완성됩니다. 이를 6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얘가 이제 fx가 되는 거고 구하고자 하는 게 f4니까 4만 대입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4 대입해주면 차례대로 대입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계산해주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됩니다. 자 페이지 넘어가서 1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주어진 다항식에서 x10승의 개수를 찾아라. 지금 5차식을 제곱했기 때문에 x10승이 최고차항이죠. 그래서 얘만 제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36. 자 그 다음에 상수항과 모든 개수의 합은 x 대신에 그냥 1을 집어넣어주면 되죠. 1 넣어주면 여기가 1부터 6까지 다 더한 거니까 21이 되고 그거의 제곱이어서 44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20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얘를 얘로 나누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x라고 둬볼게요. 자 그러면 얘를 x로 표현해야 되겠죠. 자 얘가 x니까 얘는 x-1이고 양변에 2 곱해주면 얘는 x-1의 2배고 자 그럼 이거 양변을 3제곱해주면 8의 n승은 8 곱하기 x-1의 3승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n 플러스 1승이니까 양변에 8을 하나씩 더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쓰면 64에다가 x-1의 전체 3승을 갖다가 x로 나눴을 때 나머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x 대신에 0 집어넣으면 좌변이 마이너스 64니까 이 r도 마이너스 64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지금 문제 1번에서는 n이 2일 때의 나머지를 구하고 있죠. n이 2일 때라는 뜻은 x가 몇일 때일까요? x가 n 대신에 2 집어넣으면은 x가 3일 때겠죠. x가 3일 때의 나머지를 구하고 있으니까 얘를 나머지라고 볼 수는 없겠죠. 식을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x에다가 qx 그 다음에 마이너스 64 플러스 2 얘가 어차피 3의 배수일 테니까 얘를 나머지라고 둘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3번도 한번 볼게요. 자 얘는 n이 3일 때죠. n이 3이라는 것은 x가 n 대신에 3 집어넣으면 5 얘는 x가 4 집어넣으면 9 얘는 5 집어넣으면 17 얘는 6 집어넣으면 3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아까 나머지가 마이너스 64였잖아요. 그러면은 5로 나눴을 때 나머지 얘는 뒤에다가 마이너스 65를 주고 플러스 1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이때는 나머지가 1. 자 그럼 9로 나눴을 때는 9의 배수를 찾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71을 주고 뒤에 8을 더해주면 되겠죠. 얘는 나머지가 8. 그 다음에 얘는 17로 나눴을 때는 또 17의 배수를 찾아주면 되니까 68을 빼주고 그 다음에 4를 더해주면 되니까 나머지가 4. 그 다음에 3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66을 빼주고 2를 더해주면 되니까 나머지가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 4명만 다 더해주면 됩니다. 그럼 9 더하기 6이 돼서 15가 되겠죠. 자 그러면 21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주어진 삼각형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라고 했죠. 그럼 직사각형을 이렇게 내접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길이비가 지금 1대 2죠. 그래서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닮음이고 그리고 길이비가 1대 2임을 이용할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주면 되냐면 요 길이를 k라고 두면 요 길이가 2k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요 길이는 뭐죠? 5에서 k를 뺀 거죠. 그러면은 구하고자 하는 요 직사각형의 넓이 요 부분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가 2k 높이가 5-k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주면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얘는 0과 5에서 해를 갖는 애니까 2분의 5를 대입해 준 게 최대가 되겠죠. 그래서 2분의 5를 대입해 주게 되면 이렇게 되고 2분의 25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위아래를 더해주면 27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2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문제에서는 두 복소수 알파, 베타가 서로 켤레 관계죠. 켤레 관계일 때는 두 개의 곱 또는 합을 조금 구해보는 게 좋습니다. 두 개를 한번 곱해볼게요. 곱해주면 4분의 3 플러스 1이 돼서 1이 되죠. 그래서 알파, 베타가 1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식에서 알파, 베타를 찾아서 전부 다 1로 바꿔볼게요. 그럼 얘가 뭐가 되죠? 베타만 49개가 남고, 얘는 뭐가 되죠? 알파 제곱이랑 베타 제곱을 1로 바꾸면 베타만 47개 남고, 그 다음 거는 알파 3승이랑 베타 3승을 1로 바꾸면 베타만 45개 남고, 이렇게 쭉 가게 되는 거죠. 쭉 가다 보면 가운데쯤에 뭐가 있냐면 지금 두 개 더해서 항상 51이죠. 그러면은 알파 26승, 베타 25승, 그다음에 그 앞에 알파 25승, 베타 26승,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가운데쯤에 얘는 뭐가 될까요? 알파 25승과 베타 25승이 1이 돼서 베타 하나만 남는 거예요. 1승까지 줄어들고, 그 다음 거는 알파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알파가 또 두 개씩 커져서 맨 마지막 거는 알파의 49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한번 찾아볼 건데, 지금 얘가 두 개씩 커지고 있죠. 얘도 두 개씩 줄어들고 있죠. 그러면은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을 한 번씩 구해봐야 돼요. 주어진 식 알파를 제곱해주면 베타도 계산해보면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나오죠. 얘네들은 뭐죠? 세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오메가죠. 그러니까 x3승은 마이너스 1의 두 허근이죠. 그러니까 x6승은 1이 되는 얘네들의 허근이 되는 거예요. 자, 얘를 갖다가 인수분해 해주면 x-1 주고 x5승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작아지겠죠.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이 지금 이 부분의 해가 될 거죠. 그러니까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을 여기다 대입했을 때 딱 0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식이 하나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베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얘네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지금 알파 1승부터 시작하죠. 얘는 1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알파를 하나씩 곱해주는 거예요. 양변에 알파를 곱해주면 이만큼이 다 0이 되는 거죠. 자, 그럼 그 다음 또 13승부터 어디까지가 또 0이 될까요? 이만큼이 또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25승부터 35승까지 또 0이고, 37승부터 47승까지 합이 또 다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요거 하나 남는 거예요. 그럼 베타도 마찬가지겠죠. 베타도 요거 하나 남겠죠. 알파 49승 플러스 베타 49승, 요거 하나씩 남겠죠. 자, 근데 이제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이 누구의 해였죠? 이 식의 해였죠. 그러니까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을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알파 12승이 1이 되는 거니까 알파 48승도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알파가 되는 거고 얘는 베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알파랑 베타를 두 개를 더해주게 되면, 그러니까 위에서 알파 베타가 얘네들이었으니까 얘네들 두 개를 더해주게 되면 루트 3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의 값은 루트 3이 되는 거니까 A는 루트 3이고 B는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제곱해서 B는 그대로 더해주게 되면 3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페이지 넘어가서 2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A인 정사면체가 있고, 그 다음에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B인 또 작은 정사면체가 하나 이렇게 있는 거죠. 두 부피의 합이 얘다. 그럼 부피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정사면체니까 밑변이 정삼각형이죠. 그럼 원점에서 O에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면 얘는 밑에 있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에 떨어지게 되겠죠. 그럼 수선의 발 이렇게 내려주게 되면 한 변의 길이가 A니까 얘는 2분의 A, 이 높이는 2분의 A 루트 3이 될 거고, 무게중심이어서 2대 1이니까 이 부분은 얘한테 3분의 2를 곱해서 3분의 A 루트 3이 되겠죠. 그러면은 요 높이는 피타고라스 써주게 되면 3분의 루트 6A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정사면체의 밑변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 한 변의 길이 제곱 A 제곱 주고, 그 다음에 높이는 3분의 루트 6A 주고, 그 다음에 3분의 1 곱해주면 얘가 정사면체, 큰 정사면체의 부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36분의 3루트 2A 3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한 변의 길이가 B자리인 정사면체도 부피가 36분의 3루트 2 B 3승 이렇게 되겠죠. 얘가 3분의 20루트 2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계산을 해주게 되면 일단 3끼리 약분시키면 12가 되고, 그 다음에 루트 2끼리 약분시켜주고 3 한 번 더 약분시켜주고, 그럼 다시 쓰면 4분의 1 A 3승 4분의 1 B 3승은 20, 그래서 A 3승 플러스 B 3승이 80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BD의 길이가 4라고 나와 있거든요. 거기를 한번 찾아볼게요. 다 지워보고 BD의 길이, 요 길이가 4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요 삼각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요렇게 삼각형을 그렸을 때 D가 요렇게 있고 그 다음에 BD가 요렇게 있죠. 요 길이가 4. 요 선을 그대로 연장시켜서 요렇게 수선의 발 내린 다음에 직각삼각형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요 길이는 B, 그리고 얘는 정삼각형이죠. 요게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60도 60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길이도 B니까 요 길이는 A 빼기 B가 되면서 얘는 2분의 A 빼기 B, 얘는 2분의 루트 3 A 빼기 B, 이런 식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피타고라스를 써주면 됩니다. 얘랑 얘를 가지고 피타고라스를 한번 써볼게요. 이 길이는 B와 얘를 더한 거니까 2분의 A 플러스 B 전체 제곱, 더하기 높이는 이거의 전체 제곱이니까 4분의 3 A 빼기 B의 전체 제곱, 얘가 16이다. 이걸 풀어주면 되겠죠. 양변에 4를 곱해주면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플러스 3배의 A 마이너스 B 전체 제곱은 64. 전개 한번 해볼게요.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3A 제곱 마이너스 6AB 플러스 3B 제곱은 64. 그래서 정리하면 4A 제곱, 4B 제곱, 얘도 AB가 빼기 4가 되죠. 그럼 다 묶으면서 4로 바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서 얘는 16.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뭘 구해놨었냐면 얘가 지금 80인 걸 구해놨죠. 요거 인수분해하면 A 플러스 B에다가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이 80이다가 되는 거고, 얘가 이 밑에서 16인 걸 알았으니까 얘는 5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A 플러스 B가 5니까 걔를 제곱해서 한번 써볼게요. 그럼 얘가 25가 되는 거고, 빼주게 되면 마이너스 3AB가 마이너스 9가 되면서 AB는 3이 된다. 이런 식이 나오게 되겠죠. 자,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AB, ED 요 삼각형의 넓이에요. 자, 요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까요? 전체 큰 삼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이니까 4분의 루트 3 A 제곱 빼기 그 다음에 이 부분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 B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만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4분의 루트 3에다가 A 제곱 빼기 B 제곱, 그래서 4분의 루트 3에다가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얘를 구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이미 5인 걸 알았어요. 그럼 얘만 구해주면 되는데 A 플러스 B가 5고 A 곱하기 B가 3이니까 곱셈 정리를 써주면 되겠죠. 얘는 A 마이너스 B 전체 제곱 플러스 4AB, 그래서 25는 A 마이너스 B 전체 제곱 플러스 12가 돼서 이 부분이 지금 13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루트 14. 계산해주면 4분의 5에다가 루트 39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이제 K가 되는 거죠. 자, 그럼 계산 한번 해볼게요. 구하고자 하는 것은 25분의 32K 제곱이니까 25분의 32 곱하기 요거 전체 제곱 16분의 25 곱하기 39 이렇게 되겠죠. 약분해주고 2랑 39를 곱해주면 78이라는 답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78이 됩니다. 자, 그럼 오른쪽 문제로 넘어가서 24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4번 문제는 최고차 함계수가 1인 2차 함수가 있고 그래프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그래프 gx가 있는데 fx랑 gx가 원점 대칭하면 서로 일치한다. 원점 대칭 관계라는 거죠. 그랬을 때 두 함수가 만나는 점을 알파와 1이라고 하겠다. 자, 그러면 fx랑 gx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하나만 그려볼게요. 그냥 대략적으로 fx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생각하면 gx는 fx를 갖다 원점 대칭한 함수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죠. 그랬을 때 두 근이 하나가 1이고 하나가 알파다. 그러면 두 교점 자체도 원점 대칭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알파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hx를 봤더니 알파보다 작을 때랑 알파보다 클 때는 fx를 그대로 쓰고, 그러니까 알파의 왼쪽과 그 다음에 1의 오른쪽에서는 fx를 그대로 쓰고, 사이에서는 gx를 쓰겠다, 가운데서는 gx를 쓰겠다. 지금 얘가 hx가 되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이 hx가 1,1을 지난다고 했죠. 그러면은 이 점의 y좌표가 지금 1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x 플러스 k와 얘가 세 점에서만 만나도록 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이 그림 상태에서는 1,1을 지나지 않죠. 그러니까 1,1을 지나도록 좀 그래프를 바꿔서 그려볼게요. 자, 그럼 이 부분 지우고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두 함수가 일단 1,1에서 만난다 라는 걸 알게 되었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알파가 마이너스 1이었죠. 원점 대칭을 했기 때문에 1,1에서 만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도 만나야 돼요. 그래서 fx를 대략적으로 그냥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gx는 원점 대칭해야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알파랑 1 바깥쪽에서는 fx 그려주고 안쪽에서는 gx를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기울기 1짜리인 직선과 세 점에서만 만나도록 하는 k의 값을 구하시오. 그럼 세 점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되면 될까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됩니다. 이렇게 그려지면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총 3개 만나게 되겠죠. 자, 근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기울기 1짜리가 여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생기진 않을까? 또는 여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생기진 않을까? 이렇게 생겨도 세 점에서 만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생길 수가 없죠. 왜 그렇게 되냐면 여기가 1,1이었고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기울기가 1짜리인 직선은 무조건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어서 밑에 쪽에서는 세 점에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위에 쪽에서 만나는 요것만 구해주게 되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fx가 최고차 함계수가 1이니까 fx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데 얘가 1,1 그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상태죠. 자, 그럼 1 대입했을 때 1 나오고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 되는 a, b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두 개를 더해주면 b는 마이너스 1 나오고 a는 1이 나오죠. 그래서 얘가 x 마이너스 1 이런 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fx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gx를 한번 찾아볼게요. gx는 fx를 갖다 원점 대칭한 함수죠. 근데 위에 문제를 한번 보니까 원점 대칭한 함수는 이렇게 구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fx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전체 마이너스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g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함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gx가 방금 뭐였냐면 이 뒤집어진 애였죠. 이거의 함수식이 얘예요. 얘랑 지금 기울기가 1짜리인 함수가 접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여기서 판별식 한번 써보겠습니다. 전부 다 오른쪽으로 넘겨주면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판별식 0 나오려면 그냥 얘가 0이면 되죠. 그래서 k는 1이 되는 겁니다. 자, 구하고자 하는 게 그냥 k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정답이 1이 되는 거죠. 자, 2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 문제는 300개의 다항식이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모든 항이 정수인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했을 때 1차식 2개와 2차식 하나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도록 하는 그 개수를 구하라고 했죠. 지금 보면 앞부분은 똑같은데 상수항만 지금 마이너스 1부터 해서 마이너스 300까지 변하고 있죠. 그럼 언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넘어가고, 자, 얘를 생각해 주면 이거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요. 자, 인수분해 해주면 x제곱 플러스 2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얘가 한 번 더 이제 인수분해가 돼서 조건에서 말하는 1차식 2개와 2차식 하나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때 개수는 모두 정수가 되겠죠. 자, 그럼 언제 이렇게 되나 봤더니 여기가 양수일 때는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돼서 2차식 하나 나오고, 여기가 음수일 때는 합차공식 써서 하나 나오긴 하는데 합차공식 쓸 때 얘가 제곱수가 되어야 얘가 정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음수인 제곱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음수인 제곱수. 그러면은 식의 형태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뒷부분부터 쓰면 x제곱 마이너스 k제곱이 돼야 될 테고, 그 다음에 얘보다 1 더 큰 게 이 앞으로 와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x제곱 플러스 k제곱 플러스 1이 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다시 전개해주면 x4승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k제곱에다 k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뒷부분이 1부터 300인 것들 중에서 이렇게 표현되는 것들만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k는 지금 자연수니까 k에다 1부터 대입해서 찾아주면 되겠죠. 자, 1 넣어주면 여기가 마이너스 2 넣어주면 4 곱하기 5니까 마이너스 20, 3 넣어주면 9 곱하기 10이니까 마이너스 90, 4 넣어주면 16 곱하기 17이죠. 얘네들 곱하면 16 곱하기 16이 256이죠. 그래서 16 한 번 더 더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270이죠. 자, 그 다음 거 넣으면은 마이너스 300보다 더 작아질 것 같아서 이거 4개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자, 구하고자 하는 것은 그 4개 다항식의 상수항만을 다 더하여라. 그러니까 이것들 다 더하여라 이 뜻이죠. 이거 3개 더해서 마이너스 110이고 얘네들 더해주면 마이너스 384가 돼서 얘가 답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6번 문제 볼게요. 주어진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도록 하는 K를 알파 n이라고 하자라고 됐죠. 자, 그러면 일단 판별식을 써볼게요. 이거의 제곱 빼기 얘네들 곱하면서 4배를 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얘 0되는 K를 구해야 되니까 직접 다 전개하지 말고 이 부분만 오른쪽으로 넘기면 이런 식이 되겠죠. 여기서 양변에 루트를 취해주면 됩니다. 그럼 2n제곱 마이너스 K는 자, 이 부분 안쪽만 한번 전개해 볼게요. 얘랑 얘를 곱해주게 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가 얘랑 똑같던지 아니면 부호가 반대던지 이렇게 둘 중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해보면 K로 가능한 것은 13n 빼기 11 또는 4n제곱 마이너스 13n 플러스 11. 그래서 K로 가능한 값은 이 둘 중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둘 중 하나를 만족시킬 건데 그 K의 값을 알파 n이라고 했을 때 알파 n은 점점 더 커진다. 이 뜻은 뭐냐면 이렇게 해석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n 대신에 1을 대입했을 때의 K보다 n 대신에 2를 대입했을 때의 K가 더 크고 3을 대입했을 때의 K가 더 크고 점점 커진다라는 뜻인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알파 6은 73보다 크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알파 1의 값을 구하라. 그럼 K를 구할 때 n 대신에 1을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 여기다 대입해도 되죠. 둘 다 한번 대입해 볼게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2가 나오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계산해주면 얘도 2가 나오겠네요. 어디다 대입해도 2니까 알파 1은 항상 2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알파 3, 4, 5를 한번 구해보래요. 자, 그러면은 알파 2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n 대신에 2를 한번 대입해보면 여기다 대입해주게 되면 15가 나오고 여기다 2를 집어넣게 되면 1이 나오게 되죠. 자, 근데 이때 여기서 알파 2는 알파 1보다 무조건 커야 되기 때문에 얘는 안 되고 알파 2가 무조건 15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3도 구해볼게요. 3 한번 넣어주면 39 빼기 11이니까 28이 되고 여기에 3 넣어주게 되면 11이 되네요. 그러면은 36 마이너스 39 플러스 11이니까 8이 되겠죠. 알파 3도 알파 2보다 무조건 커야 되니까 얘가 알파 3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알파 3은 28. 자, 이번에는 알파 4를 구해볼게요. 두 시계다 모두 4를 넣으면, 자, 여기다 먼저 4를 넣으면 52 빼기 11 해서 41이 되고 여기다 4를 집어넣으면 그럼 64 빼기 52 플러스 11이니까 23이 되겠네요. 알파 4도 무조건 알파 3보다 커야 되니까 얘는 안 되고 무조건 얘가 되는 거예요. 알파 4는 41. 자, 이번에는 알파 5 한번 구해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첫 번째 식에다 5 집어넣게 되면 65 빼기 11. 그 다음 여기다 5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니까 얘는 54. 얘는 100 빼기 65 플러스 11이 돼서 46이 되겠죠. 자, 알파 5는 41보다 커야 되니까 둘 다 41보다 크죠. 두 개 다 어느 걸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알파 3과 알파 4는 고정이 됐지만 알파 5로 가능한 개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이 순서상의 개수도 두 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3번 문제로 내려가서 알파 4 더하기 알파 5의 최대값을 구해 볼게요. 알파 4는 지금 41 고정이고 알파 5는 54 또는 46이죠. 그럼 최대가 되려면 얘네들을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95가 되겠네요. 이때는. 그리고 알파 8을 구하여라. 알파 8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지금 알파 4가 41이었고 알파 5는 54도 되고 46도 됐었죠. 그럼 알파 6도 구해볼게요. 아까 지금 K로 가능한 게 13n 빼기 11과 그 다음에 4n 제곱 빼기 13n 플러스 11이었죠. 첫 번째 것부터 6 집어넣게 되면 78 빼기 11이어서 67이 되고 그 다음 식에다 6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되니까 77이 되겠네요. 자, 근데 아까 문제에서 알파 6은 73보다 커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알파 6은 77이 돼야 돼요. 무조건. 그 다음에 알파 7도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두 식에다 7을 한번 또 넣어주면 첫 번째 거는 91 빼기 11이어서 80이 되고 두 번째 거는 이렇게 나오겠죠. 자, 얘는 둘 다 77보다 크니까 둘 다 가능하죠. 80도 가능하고 116도 가능하고. 자, 그럼 알파 8도 구해볼게요. 자, 위에 있는 식에다 8을 집어넣게 되면 104에다 11을 뺀 거니까 93. 밑에 있는 식에다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93도 되고 163도 되고. 자, 근데 아까 알파 7로 두 개를 구해놨었는데 그 중에 하나 이 116이 얘보다 크죠. 그래서 얘는 안 되고 알파 8로 가능한 것은 163. 요거 하나 가능하게 됩니다.